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오늘은 국내 정치적인 측면, 국내 역사적인 측면은 솔직히 오늘 뉴스는 다 쪼무레기들 그 뉴스 뭐 주진우가 1병, 2병, 3병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연병 트는 그런 뉴스밖에 없고 뭐 배현진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이상한 정말 배씨의 수치다 정말이지. 서울 송파의 헬리오스 주민들 다 반성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하고 영국 두 영어권 국가의 걸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난립니다. 이 댐이 무너진다. 미국 민주의원들 바이든 사퇴 요구.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제가 미국 대선 토론을 보니까 내보다 영어를 더 못합니다. 바이든이.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정말 인류의 적을 꺾어야 되는 입장에서 바이든이 이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1973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국회의원이 되고 미국 상원의원이 되고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상원의원이 되고 정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장녀와 자기 원마누라를 교통사고로 잃을 정도로 크나큰 비극을 겪어야 했던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 3년을 더 정치를 했으니까 52년을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82세인데 30살에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52년 동안 정치, 자기 52년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도널드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 여부가 아니라 사퇴 방법을 논의한다. 업무 중 인지력 저하 증상도 있다. 2020년에 대선에 후원을 했던 큰 손도 이탈하고 있다. 바이든 나는 I will run, 나는 달릴 것이다. 그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요, 198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었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마이클 듀카키스 민주당 후보가 그 경선 과정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무슨 대학교에 레포트를 하나 대학 다닐 때 이래 뺏겨냈다 이런 식으로 혐의가 드러나는 바람에 결국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보고 있다가 빌 클린턴 그 대통령이 또 될 때 가만히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에도 또 대선 출마를 기획했습니다만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죠. 2012년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쭉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오바마가 대통령을 부통령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통령을 끝마치고 나서 바로 바이든에게 준 게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한테 대권 후보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지죠. 트럼프한테. 그래서 2016년에 자기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2020년 대선에 나서가지고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48년을 기다려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2020년 대선에서도 자기가 처음부터 이긴 게 아니라 피트 부티지지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현재는 아니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후보로 처음에 1등을 하다가
그게 뭐 동성연애자 뭐 이런 파문이 있어가지고 바이든이 앞으로 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말이죠. 무려 40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대통령을 선거를 치렀고, 그래가지고 40몇 년 동안 계속 민주당의 유력 주자로 있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한번 된 거기 때문에 자기는 끝끝내 아마 이 대권 후보 자리를 놓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자기는 젊었을 때에 그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였다가 그 로펌에서 대리한 변호가 그 산재를 당해가지고 자기 발등을 찍어서 그 발등 파열로 제조업하던 노동자가 법정에 오니까 그거를 이제 회사를 대리해가지고 바이든이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호를 하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고 중간에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노동자의 부인이 이렇게 우두커니 서가지고 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 남편의 발등을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결국에는 자본력에 무릎을 꿇고 그 회사에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부인을 보았을 때 그 회사의 변호사였던 바이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누가 서겠냐 해가지고 거기를 나와버렸다. 그런데 그때는 그 로펌에서 욕을 엄청 들었지만은 그 재판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던 미국 민주당의 그 유력 당원의 눈에 띄어가지고 당시 델라웨어주의 그 유력한 상원의원이었던 공화당의 보그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대결에서 이겨가지고 1972년도에 미국 상원으로 진출한 거란 말이에요. 미국 상원은 6년이 임기입니다. 따라서 이 바이든이 한 7선 정도 했을 거예요. 7선 내지 8선 정도 했을 거야, 아마. 예, 완전히 외교의 달인이죠, 외교의 달인. 그리고 가장 그 외교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이든이 1차 TV 토론에서 아주 낮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까지 돌고 있느냐. 트럼프와 붙으면 미셸 오바마가 50대 39로 앞선다. 그리고 마이클 해리스, 이 미국 인도계 부통령이 2% 차로 트럼프를 45대 47인가 이렇게 아주 보팅, 그러니까 아이스 보팅, 그러니까 얼음 박빙 차이로 박빙, 그 얇은 얼음 차이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커지면서 민주당 안팎에는 그를 대체할 후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유력한 대체 후보는 미셸 오바마의 부인. 그런데 미셸 오바마는 지금 현재 그 미국 대통령 후보줄 가운데서도 미국의 SNS에 엄청난 그 반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SNS에 그러면 미셸 오바마에 대한 이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미셸 오바마 이 얼굴이 남자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민주당 캠프에서는, 민주당 대선위원회에서는 바이든을 대체할 인물로 과연 적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네, 그것도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얼마나 표가 나올지 모르죠.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구촌에 굉장한 이른바 그 핫포테이토, 말 그대로 최고로 뜨거운 감자다 이 말. 미국의 그 대부분의 중산층이 이렇게 포테이토처럼 앉아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뜨거운 감자를 손에 막 이래 하면서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대선 후보가 바뀌려면은 아직 8월 전당대회가 7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거를 전당대회 전에 미국의 그 한 1000몇백 명 되는 민주당 대의원들한테 상원 하원 의원이 모두 포함된 그리고 주지사도 모두 포함된 대의원들한테 나는 안 하겠다 새로운 후보로 뽑아달라 그러면은 뽑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대신해서 내놓고 이렇게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보다도 작은 나라인데 그 거대한 미국을 어떻게 제가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바이든의 정치적인 그 대비 동기, 미셸 오바마에 대한 비토 감정,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아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키어 스타머, 여기 키어 스타머, 이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하원 650석 가운데 410석을 차지해서 압승이죠. 압승. 예. 다른 당 의석수를 합친 것보다 이게 보수당이 141석밖에 못 얻었대. 그래 170석만은 다수당의 의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압승입니다. 키어 스타머. 예. 노동당이죠. 흑수저의 대명사인데 키어 스타머 부부입니다. 그래가지고 Sir 키어 경이다 이 말이에요. 키어 스타머. 이 키어 스타머하고 여기는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2023년 11월 작년 11월 22일 날 영국을 방문해서 노동당에 그런데 작년 11월 22일 날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홀본 세인트 판크라스 노동당 당수를 접견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홀본 세인트 판크라스라는 무슨 아이슬란드 노동당 대표냐? 아니면 네덜란드 노동당 대표야? 용산 너 그 정신 안 차릴래? 진짜.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정정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를 접견했습니다. 홀본 세인트 판크라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역구 서울로 치면 노원갑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만났는데 인천 계양을 후보를 만났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 바보 아이가. 둘이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검찰총장을 지냈어요. 키어 스타머 후보도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노동당 당수로 데뷔를 했어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대장으로 취임을 하고 키어 스타머는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뭐예요? 영국 노동당 당수로 이번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따라서 이 영국 지역구 홀본 세인트 판크라스 이것도 외교 참사야. 내가 봤을 때는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어디 있냐고. 영국의 엄청난 그 인플레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그야말로 놀라운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프랑스도 마리 르펜이 하는 국민전선이라고 하는 극우정당, 독일도 극우정당, 이탈리아도 파시스트를 무솔리니를 숭배하는 이 여자 국무총리 극우
국무총리가 나오는 판국에 영국만 다시 옛날에 브렉시트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극우가 아닌 세력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브렉시트의 통과를 놓고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왜 EU를 영국이 빠져나가느냐? 그래, 빠져나가고 나서 잘 됐느냐? 아닙니다. 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EU에서 브리타니아, 즉 영국이 빠져나가는 것을 반대했던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를 오늘 압승을 안겨준 것이 아닌가. 영국의 보수 정당이 패배하고 노동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주당 같은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하는 소식, 그래서 총리도 바뀌었다고 하는 소식 제가 전해드리면서 극우가 판을 치는 유럽의 영국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어떻게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교체론,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의 승리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